중동 지역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별도로 행동하기로 결정했고, 도널드 트럼프가 테헤란과 맺은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란에 자체적인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카타르는 아예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도하는 점점 이 지역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주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이런 입장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에미리트는 미국에게 이란으로부터 모든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이 자신의 공격에 대해 이웃 국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전 세계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터키도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마침내 앙카라에 F-35 전투기용 엔진 판매를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오늘의 손님인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페르시아만의 군주국들에게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것이 여전히 미국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오늘 아랍국가협력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에서는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지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 그리고 완전한 군축과 테헤란이 헤즈볼라와 같은 지역 내 모든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자국 군대를 레바논에서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 국가들은 미국에게 이란이 그들의 모든 요구를 준수하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상호 이해 각서에서 약속한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투자기금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40년 동안 부과되어 온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절차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동 상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군주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거래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만남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날 마르코 루비오는 아부다비에서 아랍에미리트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라비아 국가의 안보를 계속 보장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의제의 중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완전하고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마르코 루비오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으로 향했는데, 이들 국가 역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의 중동 방문 목적은 이들 국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에 체결된 이란과의 합의의 이점에 대해 동맹국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루비오의 임무는 상당히 어려웠고, 그는 동맹국들에게 자주 해명해야 했습니다. 루비오는 아부다비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제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에미리트는 국무장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쟁 중 에미리트에 입힌 피해는 수십억 달러로 평가되며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는 민간 시설, 호텔, 공항, 항구 등 다양한 곳의 파괴를 포함한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둘째로,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무역의 중단 등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에 가해진 간접적인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에 대한 투자도가 약간 줄어들었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항구들은 주요 무역 허브로 지역 분쟁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을 이렇게 간단히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이것을 승리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고 분명히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부다비에서는 전쟁 내내 손실만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히 이란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입은 모든 손실을 이란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란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평화협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들의 파트너. 그러니까 미국의 파트너들이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도 말이죠. 더 나아가 아랍에미리트는 트럼프에게 이란이 이웃 국가를 공격하지 않고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명시한 평화협정 조항을 이란으로부터 받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란이 이 규칙을 위반해서 예를 들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마련된 제재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합니다. 미국 차원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말입니다. 만약 이런 조치가 없다면 아랍에미리트는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워싱턴에 참여 없이 이란을 상대로 직접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지역 국가들은 평화협정이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은 테헤란이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의 시아파 단체들과 같은 중동 내 자신의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양측 모두 이란이 이 지역 전역에 이러한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랍 군주국들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에서 아라비아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국가들은 디마터석에게 이란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투자 기금을 줄 텐데 그 돈을 경제 회복에 쓰지 않고 무기 개발에 쓸 것이라고요. 게다가 그 돈은 이런 지하세포 조직 자금 지원에도 쓸 텐데 이 조직들은 나중에 아라비아 군주국과 이스라엘 모두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아랍 지도자들이 바로 이 재건 및 경제 기금 설립에 관한 각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디마토석 자막 3천억 달러는 장기적인 전투 이후 이란을 재건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고 제가 강조하지만 바로 이 기금에 돈을 모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란을 재건하는데 그럼 우리를 누가 재건해 줍니까? 우리도 사실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이 장면들을 다시 상기시키겠습니다. 파괴된 공항들. 예를 들어 디마트로조크 공격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 투자 기금의 자원이 이란인들에 의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란이 이웃 나라들의 파괴에 대해 대가를 치르길 원하지는 않는 걸까요? 보상은 자신에게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 건 똑똑한 행동이 아니죠. 결국 오늘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국가협의회가 열렸고 마크 루비오가 지역의 주요 국가들에게 트럼프의 거래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랍 국가들은 자신들의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랍국가협력회의의 최종 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항목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바로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관들은 이란 관련 협상에서 단결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획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들은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인기, 그리고 지역 내 대리 세력과 같은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아랍 군주국들이 사실상 이 점을 확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상호 이해에 관한 자신의 메모랜덤에서 완전히 놓쳤던 부분입니다. 다음 자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어떠한 관세나 수수료 또는 해협에 대한 통제 시도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오만과 함께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오만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이것이 국제 수역이라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 그곳에서 어떤 수수료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만은 교활하게 행동합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처음에 초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섰을 때 오만은 미국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지만 이후에는 테헤란과 함께 따로 음모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마토르조크 오만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는 테헤란과 함께 따로 음모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란인들과 오만인들도 자신들만의 별도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들은 이란과의 모든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조건부이며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관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은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무도 그곳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이 투자 관계는 이란이 양해각서와 최종 합의의 조항을 준수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활동을 중단하며 경제적 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장관들은 시리아 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하고 테러와의 싸움과 같은 주요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본 서비스의 복원, 투자 환경 개선, 그리고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자발적 귀환을 위한 조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시리아에 관해서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히즈볼라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담이 시리아 당국의 어깨에 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장관들은 레바논의 주권, 안보, 안정, 그리고 영토 보존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에 계속되고 있는 양자 협상을 환영했으며 이 협상은 양국 간의 장기적인 평화 협정과 안보 협정 체결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관들은 레바논 내 모든 대리무장 단체, 특히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촉구했으며 레바논 국가가 무력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은 이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나 이런 대리무장 단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레바논 군대만 상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없고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이라는 국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레바논 국민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고 레바논 정부에게도 딱 한 가지 문제만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치우라는 것.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장관들입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위한 종합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서한지구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재건과 팔레스타인 행정개혁의 진전이 팔레스타인 자결권과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조건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 전망입니다. 장관들은 누구도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항목들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는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이라크의 시아파 단체와 같은 이란의 테러 조직을 무장 해제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헤즈볼라가 실제로 해체되고 무장 해제된다면 레바논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레바논과 관련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미국과 터키는 현재 시리아를 레바논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군대는 점차 레바논 국경으로 직결하고 있고 국경에서는 갑자기 지르밭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왜 그런 걸까요?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는
시리아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자기 영토로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는 다시 시리아 대통령 아샤르를 만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카타르는 이 지역에서 핵심 세력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타르의 총리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동에는 이란을 포함하는 새로운 집단 안보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국가로서 하고 있는 일 중 일부는 우리와 이란 사이에 지역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이 우리 모두 사이의 경제 협력으로도 이어져서 이 지역이 다시 안정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카타르는 이란을 공동 안보 체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도하가 이를 어떻게 달성하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는 이 사진이 떠돌고 있고 이 사진은 실제로 누가 미국을 이란과의 공개 전쟁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사진에는 미국 권력 서열 2위, 즉 유럽식으로 말하면 2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카타르 총리 알타니의 지시에 따라 이란과의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지역에 이란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 구조를 약속하고 있는 그 알타니입니다. 참고로 알타니는 이란을 위한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란을 위한 투자 펀드로 계획된 3천억 달러라는 금액은 단지 야심찬 목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란의 번영과 경제 성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자는 항상 상업적 결정에만 근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즉 이것은 최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합의하고 무역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며 게다가 지역의 안전까지 보장된다면 정말 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란이 우리의 영향권에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터키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마침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수십 대의 제트 엔진을 터키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소식은 상황을 잘 아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다음 달 터키 수도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앙카라에 보내는 제스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생산한 엔진은 터키가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전투기 카안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에 앙카라가 방위 분야에서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패키지의 가격은 7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엔진 판매는 큰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시절 워싱턴과 앙카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터키가 러시아 부품을 구매한 이후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터키가 제외되고 제재가 도입된 오랜 논쟁이 이 관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S-400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이것은 매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은 터키에게 S-400을 포기하면 F-35 프로그램, 즉 이 전투기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키 영토의 최신형 미국산 F-35 전투기와 러시아, 즉 직접적인 적국에서 온 S-400 방공 시스템이 함께 있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오랫동안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오랫동안 이에 반대했습니다. 엔진, F-35 프로그램, 그리고 앙카라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할 무언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가장 큰 민주당 소속 대표인 뉴욕주의 그레고리 믹스는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검토 과정에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이 판매가 양국 관계와 S-400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주터키 미국 대사인 톰 바라크는 앙카라가 러시아제 S-400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것들을 고철로 잘라내어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35 도입의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4-6개월 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터키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F-35를 도입하고 최신 전투기용 엔진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이제는 터키가 중동 지역에서 주도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에게는 카타르와 함께 이 지역의 우위와 리더십을 놓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저는 이란에 대한 제재 정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이 복잡한 제재의 실타래를 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테헤란이 미국이 발표한 60일간의 제재 완화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40년 넘게 이어져 온 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재에는 너무나 많은 법적, 정치적, 상업적 측면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은 미국과 이란 간의 기본 합의가 미국 법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국제 조치, 민간 부문에 대한 위험 등 복잡한 제재 해제 문제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저는 단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979년 테헤란의 이슬람 정권이 수립된 이후 유엔,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은 무역 금수 조치를 도입하고 이란의 계절을 동결하며 기타 제한 조치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테헤란이 핵 프로그램, 인권 침해,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 시아파 등 지역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전날 서명한 14개 항목으로 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워싱턴은 1979년부터 도입해온 모든 이러한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트럼프에게는 60일, 즉 8월 21일까지 이 제재를 해제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이란의 영향력 억제와 아야톨라 정권의 재정적 압박에 초점을 맞췄던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제재를 해제하려면 행정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재를 해제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제재를 도입한 국가들과 유엔과의 긴밀한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아야톨라, 너는 우리를 심하게 모욕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더 생각해 볼 것이며 그것들을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결정할 것입니다. 너 정말 대단하지만 이미 이란의 제재 해제를 약속했어도 실제로 해제할지는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아. 예를 들어 앞으로 이란이 스위프트 시스템에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큰 문제야. 참고로 스위프트 본사는 유럽에 있어. 그리고 유럽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스위프트에 다시 연결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복잡하게 얽힌 제재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행정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단순히 미국이나 의회, 입법자들이 도입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뿐만 아니라 유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심지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제재가 있어. 이제는 그 기업들에게 당신들이 이란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다거나 이란이 당신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해. 기업들이 과연 이런 모든 것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란 시장에 다시 진출하거나 이란이 여러분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과연 이런 모든 것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